유럽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된 전쟁과 협상 속에서 제 생각에는 모스크바에 대한 입장을 논할 때 점점 미쳐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첫인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크렘린에서는 프랑스가 모스크바와의 대화를 재개했다고 확인했고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은 달리 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과 대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기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는 유럽이 전쟁을 끝내고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러시아가 받아들여야 할 양보 목록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양보안이 언제 발표될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EU에서는 최근 새로운 테러 제재 패키지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번이 벌써 20번째입니다. 이 패키지는 크렘린이 석유 판매로 얻는 수익을 크게 줄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유럽연합은 러시아산 석유 가격 제한을 연료 운송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금지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 조치는 사실상 러시아 유조선의 흑해와 발트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두 유럽 국가가 이에 반대하며 그렇게 되면 자신들도 수익을 잃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러시아 침략자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특히 라브로프가 이미 전쟁을 위협하는 상황에서요. 함께 이야기해봅시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페치이고 이 주제에 대해 함께 논의해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어떤 댓글이든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꼭 제 텔레그램 채널 페치 뉴스도 구독해주세요. 채널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으며 최신 소식을 실시간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자, 어제 러시아 외무부 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유럽 측의 공격이 있을 경우 모스크바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맞습니다. 크렘린은 유럽의 전쟁을 위협하면서도 이를 대응이라고 주장합니다. 크렘린 논리대로라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먼저 공격해 러시아가 방어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만약 유럽이 우리를 상대로 전쟁 준비를 하고 실제로 실행에 옮겨 러시아 연방을 공격한다면 푸틴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쪽의 특별 군사작전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한 본격적인 군사적 대응이 될 것이다. 러시아는 유럽을 공격할 생각이 전혀 없으며 우리에게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상기시켜드리자면 바로 이 세르게이 라브로프가 2022년 초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생각이 없다고 장담했지만 결국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헝가리 총리 빅토르 오르반이 크렘린에서 받은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명확해졌습니다. 라브로프의 이 발언 이후에 지금 모든 러시아 선정아들이 바로 이것을 상기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럽 지도자 빅토르 오르반은 유럽 지도자들이 2030년까지 러시아와의 전쟁 가능성에 대비해 전시경제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일이 있은 후 유럽은 이제 뻔뻔한 러시아를 때릴 때라 생각했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유럽연합에서는 최근 새로운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 제안을 내놓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스와 몰타가 유럽연합에 러시아산 석유 가격 상한제, 즉 석유 가격 제한을 석유 운송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금지로 대체하자는 제안의 주요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와 몰타는 이러한 변화가 유럽 해운 산업과 에너지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와 몰타는 러시아산 석유 화물 처리를 위한 외국 항구에 대한 제재 도입 제한에 대해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모스크바의 그림자 선단에 들어가는 유조선의 수를 줄이기 위해 선박 판매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흔히 말하듯이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여기서 그리스와 몰타가 조금 들통난 셈이죠. 지난주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기존의 러시아산 석유 가격 상한제를 설치금지로 대체할 것을 제안했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이 제안은 보험 및 운송회사들의 타격을 줄 것이며 가격 상한제를 이용해 모스크바의 석유 수익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반영합니다. 새로운 제안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스크바의 전면적인 침공에 대응하여 마련된 EU의 20번째 제재 패키지의 핵심 요소입니다. 새로운 제안의 실행은 또한 2022년 말에 이 가격 상한제를 공동 도입한 G7 국가들의 지지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체할지 말지. 동시에 EU의 새로운 제재 패키지에는 러시아의 군수 산업에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중국과 기타 국가의 여러 기업에 대한 제한 조치 도입 제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패키지는 또한 모스크바가 제재를 우회하는 데 도움을 주는 중앙아시아와 라오스의 일부 암호화폐 운영자들과 소수의 은행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연합은 처음으로 제재 우회 방지 도구를 적용할 것을 제안했으며 이 도구는 키르기스스탄으로의 공작기계와 특정 무선 장비의 수출을 금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독일이 우리는 이것이 키르기스스탄과의 양자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며 키르기스스탄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들에게 공작기계를 넘기고 러시아인들에게 전달하도록 두자는 겁니다. 그냥 눈 감아 주자는 거죠.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닙니다. 오늘 러시아 대통령 대변인 드미트리 피스코프는 프랑스와 러시아 연방이 기술적 차원에서 접촉을 재개했지만 모스크바는 아직 파리가 양국 정상 간의 대화를 조직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도 대화 재개를 확인하면서 이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새로운 국면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마크롱의 인용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논의를 남에게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의 위치는 변하지 않고 러시아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러시아는 내일도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유럽 지도자들은 평화 프로세스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미국은 전쟁을 끝내는데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확신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유럽 연합 가입 시기에 대해 협상해서는 안 됩니다. 블로그 회원들을 대표해서 말하자면 이는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유럽 연합과 러시아 간의 대화 재개가 필요하지만 이는 건설적이어야 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박 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마크롱의 바람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는 러시아인들과 미국인들과의 모든 대화를 넘겨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특히 유럽 안보 구조에 관한 문제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러한 접촉, 심지어 이러한 접촉에 대한 암시조차도 다르게 이용합니다. 이제 세르게이 라브로프 역시 모스크바가 일부 유럽 지도자들과 비밀 접촉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행동의 목적이 유럽인들끼리 또는 우크라이나와 갈등을 일으키려는 걸까요? 다음은 인용문입니다. 숨기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일부 유럽 지도자들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직접 전화해서 이 대화를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합니다. 일부는 심지어 여기 모스크바에 와서 우리와 비밀리에 접촉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비공개 기밀 접촉 중에 유럽 지도자들이 하는 발언은 그들이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끝내자 뭔가 해야 한다는 요구뿐입니다. 하지만 유럽은 러시아의 전략적 패배가 필요하다는 비접촉적이고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질 수 없고 러시아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럽이 체면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은 우리와 미국인들 사이에 어느 정도 예정된 협상이 무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크라이나 대표들까지 그들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라브로프의 말에 따르면 유럽인들은 회의에서 입장을 고수했고 러시아가 절대 승리할 수 없다는 타협 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좋은 일입니다. 이 점에서 저는 마크롱 팀이 러시아인들과 접촉하는 것에 대해 조금은 안심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누군가가 우크라이나를 배신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럽인들도 자신들의 이익이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제재를 도입했다가 안 했다가 그리고 누가 얼마나 이익을 볼지 돈을 따지는 이런 모습은 냉소적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이 흥미롭고 유익했다면 여러분의 후원이나 구독으로 저희 유튜브 채널을 응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링크와 정보는 설명란에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 다음에 계속됩니다.